안녕하세요. 경리나라TV의 스타세무회계 김규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체크하셔야 할 여러가지 절세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모두 받으셨죠? 그래서 기장 의무 판단이나 유형에 따라서 신고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추계 신고를 하시는 단순 경별 신고 대상자는 신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고 필요 서류는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등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신고 필요 서류입니다. 신고 필요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에 반영하셔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신고 필요 서류를 모두 챙기신다고 해서 절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총 200여 가지나 되는 각종 세제 혜택 중에 대표님께 꼭 맞춤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제 혜택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최대 100%의 세금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고 필요 서류를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필요 서류, 바로 사업자 공통경비입니다. 사업자 공통경비로는 모든 사업자가 발생하는 3대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입비용, 두 번째는 인건비, 세 번째는 임차료입니다. 이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기존의 세금 신고 서비스, 저희가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분들께서는 대부분이 꼼꼼하게 챙기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인건비와 임차료는 기존에 신고를 못했던 인건비나 또는 기존에 신고를 못하거나 아니면 수령하지 못했던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꼭 챙겨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사업과 관련된 공통경비는 바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입니다. 특히나 통신비는 사업자의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별도로 사업자로 요청하셔서 매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것 외에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통신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통신비에는 유선통신비, 인터넷, 그리고 무선통신, 그리고 사업용 통신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통경비로는 건물관리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지방세로 납부하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특히나 본인 명의 자가로 사업장을 쓰시는 경우에 재산세 등까지 사업용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신고 필요 서류는 차량 관련 경비입니다. 차량을 자가로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차량을 할부, 렌트, 리스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렌트인 경우에는 렌트 계약서, 리스 계약서 또는 렌트, 리스, 할부의 상한 스케줄표를 제출해 주시면 리스나 렌트로 나가는 이 차량 관련 경비와 그리고 이자 비용까지 모두 사업자의 소득에서 경비로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차량 관련돼서는 수리비나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까지 차량 관련 비용으로서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영상이나 자료 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도 소득세 신고부터는 한 대당 최소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운행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신고 필요 서류는 금융 관련 증빙입니다. 금융 관련 증빙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이자 납입 내역이 해당이 되시고요. 그 외에 화재보험을 비롯해서 직원에 대한 보험료,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보험료를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관해서는 해당하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춘 납입 내역 또는 손비 처리 확인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련 증빙입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와 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회비 등 여러가지 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착각하기 쉬우신데요. 이런 협회비 등은 그 외에 사업과 관련된 단체에 납부하는 경비로서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으시고 경비로는 반영이 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특히나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사업자의 필요 경비로 반영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이 합산되시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함께 반영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추가 자료로는 판매 장려금이나 카드 마일리지와 같은 기타 영업에 관련된 부수수입, 그 외 여러가지 경비들이 해당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정부 정책이나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 또한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필요 체크리스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신고 필요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하셔야 되는 증빙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증빙을 한번 구분을 해드릴 텐데요. 제출하셔야 되는 증빙으로는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종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퀵 영수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경조사비 증빙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던 카드 내역, 제로페이 사용 내역, 백화점 카드 내역 등, 또는 가족카드나 그 외에 다른 분 명의로 혹시 사업용으로 지출된 경비가 있으시다면 그런 내역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월 이후로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나중에 등록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신 카드 내역을 인정받지 못하시거나 또는 반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전달이 필요한 증빙은 적격 증빙으로 수령하지 못한 증빙들입니다. 적격 증빙이라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 영수증뿐만이 아니고 시설 투자가 있으셨거나 그 외에 물건을 매입하시면서 이런 증빙이 발급되지 않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돈만 이체하시고 못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면 비록 적격 증빙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만 원이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불비 가산세가 2% 추가되실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더 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달이 불필요한 증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해당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자로 발급하거나 수령하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들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산으로 조회가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혹시 격리나라나 이외의 여러가지 모바일 또는 전산으로 조회되는 플랫폼을 협업하고 계시다면 종이 영수증까지 전달을 안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격리나라 등을 통해 협업을 하시면 격리나라 이런 증빙까지 모두 등록하시고 세금 신고 반영 여부까지 체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 필요 서류 전달이 매우 간소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전달이 필요한 서류와 전달이 필요하지 않는 증빙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안내드리는 노하우로 이 절세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이 있으신 사업자시면 카드 단말기에 연계된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매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수수료를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서 실제 카드 매출에 대해 반영되었던 수수료까지 경비로 발행하실 수 있어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비, 청첩장 등 이런 증빙까지 혹시 경비 처리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5만 원을 주셨던 10만 원을 주셨던 세법에서는 우선 20만 원까지는 경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경조사비 증빙을 모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0장만 모으셔도 200만 원 경비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특히 대표님 명의 차량을 사업자로 반영해서 감가상각비로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무려 5년 동안 나눠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 외 사업과 관련된 구입된 고정자산들도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초기에 또는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수령하지 못하셨던 증빙들, 지출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경비 처리 여부를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모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경리나라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모든 절세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